전달받은 이명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로보틱스 학계에서 로스 활용 및 연구자로서 오픈소스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지체되긴 했는데 사실 제 발표의 핵심 주장을 한 문장으로 말해라고 하면 이제 로스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앞서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러한 환경에서 저희도 생산자로서 오픈소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현재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미래도시로봇 연구실에서 포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은 이번에 KROC 조직위원장 하신 명현 교수님 연구실에 있고요. 학위 기간 동안 다양한 로봇 분야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순으로 말하자면 최근 3개월 동안 이제 시릴 스타크니스 교수님의 비지팅 스칼라로 다녀왔고 올해 기회가 좋아서 이제 힐스 로보틱스라는 업체와 기술 이전 슬램 및 매핑 기술 이전을 통해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LG전자 CTO 부문 슬램 사회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었고 이크라라는 이제 로봇 분야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슬램 및 매핑 학생 분야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네이버랩스에서 리서치 인턴으로 활동을 했었고 원래 석사 기간 동안에도 이런 슬램 및 매핑에 관심이 많아서 히타치 LG 데이터 스토리지 근거리 라이다 응용 경진대회에서도 이제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연구하냐고 이제 여쭤보시면 저는 이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서 강인하게 위치 추적 및 매핑을 하는 기술을 연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서 연사분들도 계속 로봇의 위치 인식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을 활용해서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의 정보를 모델링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미래에 필요한 다양한 로봇 기술들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봇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기술들을 주로 연구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군집 로봇이나 UAV 같은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수님께서 하드웨어 또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로봇 플랫폼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로카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연구 결과를 오픈소스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오픈소스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슬램 기술이 왜 필요하냐고 여쭤보시면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나 이제 앞서 연사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팩토리 상에서의 모바일 로봇의 운용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인식을 해야 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슬램이라는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슬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고 비단 지금 제가 보여드린 3센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센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RGB 센서, RGB-D 센서, 그리고 라이더 센서가 있는데 각각의 사실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부터 살펴보시자면 이 RGB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RGB로서 로봇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편이고 이제 RGB-D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GB 이미지 평면상에서 각 픽셀별 뎁스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매핑을 할 때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라이다 센서는 직접 레이저를 쏘아서 이 레이저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레이저 기반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를 지니게 돼서 상대적으로 다른 센서에 비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슈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프라이버시 이슈라 함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RGB 이미지를 통해서 로봇을 운용할 때 저도 이제 인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저희 나라에서 이제 RGB로 이렇게 데이터를 촬영해서 만약에 이 데이터를 오픈해야 되는 경우에 모든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화 해야 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RGB가 싸다고 하지만 이 RGB 센서만을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공개한다던가 데이터를 제공한다던가 하는 식의 이런 프라이버시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각각의 센서를 통해서 네, 예시 슬램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슬램, 이제 카메라와 IMU를 활용해서 이제 슬램을 하는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왼쪽 편에 보시는 빨간색 점들은 동적 물체로부터 기인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포즈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점들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주변 환경에서 저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면 정적인 물체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추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동적 물체에 대한 영향을 줄임으로써 강인하게 비주얼 이너셜 슬램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비디오가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RGB-D 카메라는 각 픽셀별 뎁스를 추정할 수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만약에 동적 물체가 찍히더라도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서 이렇게 다음과 보신 것 같은 매핑을 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저 기반으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CT 스케일로 매핑을 하거나 혹은 물론 인도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와 이제 RGB-D 센서에 비해서 이 거리 자체가 굉장히 정확해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도시 스케일의 매핑을 가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 결과는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 내부에 있는 대강당 같은 환경에서 실내 매핑을 라이다로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스케일이 굉장히 잘 맞게 매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라이다 센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슬램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슬램이란 것은 이 외부적인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외부 센서를 활용해서 자기 위치를 추정함과 동시에 주변 환경을 잘 모델링하는 것이 슬램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학위 기간 동안 다양한 슬램 관련 연구들을 진행해 왔는데, 사실 저보다 훌륭한 연구자분들도 많고 제야에 숨어있는 고수분들도 훨씬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제가 연구한 바들을 오픈소스화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수님께서 원래 삼성전자에서 로봇 청소기를 만들던 1세대 개발자 분이셔서 이런 기술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하셨는데, 교수님은 사실 설득을 해서 현재는 저희 연구실 오거나이제이션까지 만들어서 코드 오픈소스 배포를 이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얘기를 하면 사실 늘상 따라오는 것이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 혹은 이거 너무 다 보여주면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렇긴 하지만 또 살다 보니까 마냥 그렇지도 않다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무래도 오전 타임 중에 유일하게 학계에 있다 보니까 좀 학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 60%는 학생분들 혹은 대학원생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대학원 생활의 사실 제1원칙은 결국 논문을 게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논문을 게재하면 사실 굉장히 기쁩니다. 뭔가 현 연구선상에서 나의 연구가 뭔가 남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 논문을 게재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기뻤는데, 사실 이게 논문이 게재되더라도 그 누구도 저의 연구에 관심을 크게 가져주지 않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대학원 시스템의 좀 한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대학원 시스템은 사실 논문을 몇 개 게재했느냐만 카운팅을 하지, 이 논문을 통해서 너가 이 학계에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 좀 아쉬움을 많이 느껴서 결국에 제가 이 논문이란 게 저의 주장을 글로써 포장을 하는 것인데, 저의 주장이 유효하다면 다른 이들도 저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픈소스를 내는 것을 굉장히 적극 추구하였고, 그래서 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논문이 게재된 순간이 시작이고, 논문을 그냥 게재했다는 것만으로 안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 입장에서 오픈소스를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셀프 PR을 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두 연구자분을 그냥 캡처를 올렸는데, 저희가 PC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PCL도 타고 올라가다 보면 2015년도에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루는 이들을 위해 내가 라이브러리를 만들겠다고 한 분이 왼쪽 분이시고, 이제 비주얼 슬램 관련해서 ORB 슬램 2, ORB 슬램 3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 오른쪽 분이 ORB 슬램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 ORB 슬램의 저자가 진짜 멋있는 게 일생에서 논문을 7편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논문이 다 오픈되어 있고, 이 저자가 추구하던 바를 이제 남들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 인용수가 한 12,000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논문을 7편밖에 쓰지 않았어도 남들이 요구하는 걸 내가 풀었으니까 라는 그의 당당함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원생분들이 계신다면 자기 연구를 잘 오픈소스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코드를 오픈하다 보면 좀 더 잘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 어떤 사이클이 돌게 되어서 코드 실력이 또 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순환의 연속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시라면 꼭 좋은 주제를 잡아서, 이제 남들이 필요한 주제를 잡아서 오픈소스화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연구를 열심히 해서 남주자인데, 그러면 저는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었는데, 슬램 분야에서 이제 시릴 스타크니스라는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이제 만약에 슬램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슬램 5 Minute with Cyril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5분 동안 어떤 한 컨셉에 대해서 막 알려주는 이런 유튜브가 있는데, 자, 코드를 오픈해서 이제 박사 졸업을 위해 디펜스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 뭘 해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어떻게 시릴 교수님이랑 연락이 되어서 제가 시릴 교수님이랑 줌으로 미팅을 하고, 이제 되게 좋았던 것은 이제 시릴 교수님 제자분들이 이제 저는 모르지만 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후속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어서 형태림 그 친구 괜찮은 친구다라고 이제 그 제자들이 시릴 교수님께 굉장히 잘 말씀해드려서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독일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릴 교수님 저랑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오픈소스를 남들이 잘 쓸 수 있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드 오픈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오픈소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교수님을 좀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 레포지토리 말고 오거나이제이션을 하나 파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기 PI 분들이 계시다면 뭐 회사 이름이라던가 혹은 연구실에 이제 PI이시라면 연구실에 하나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GitHub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오른쪽에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저의 이 어떤 경험적인 부분상 이 추천 시스템에는 오거나이제이션이 좀 더 추천이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를 하게 되면 이 개개인의 어떤 역량보다는 이 브랜드 밸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오픈소스를 할 때 꼭 뭔가 PI를 설득해서 지금 21세기에는 오픈소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어서 코드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드 오픈을 또 잘 하려면 이 알고리즘의 디펜던시를 굉장히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로스1 기반이다, 로스2 기반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로스1은 25년도에 이 유지보수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무리 로스1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코드를 오픈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코드가 낡기 마련이고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가 종료되게 되면 그 또한 다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코드를 배포하실 때 코어 알고리즘은 C++이나 파이썬으로만 짜시고 그것을 이제 노드에 물리는 형식으로 코드를 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 예시로서 제가 있었던 독일 연구실에 키스 ICP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의 코드 아키텍처를 보시면 그냥 한 레포지토리 상에서 로스1도 쓸 수 있고 로스2도 쓸 수 있고, 그리고 PIP 인스톨로 바로 깔 수 있게끔 이 파이썬 배포 또한 한 레포지토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로스1 어떤 알고리즘, 코어 알고리즘을 레포지토리에 올리고 다시 로스 이런 식으로 해서 로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 버전을 따로 올리고 했겠지만, 이 레포지토리를 참고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레포지토리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 또한 참고하실 수 있고, 그리고 로스가 있기 전에 이제 저희가 C 캐킨 메이크 혹은 캐킨 빌드와 친숙하겠지만, 결국에 로스의 이 빌드 시스템은 저희가 그 C++에서 CMake 그리고 make install을 하는 이 과정을 추상화하여서 잘 설치하게끔 이제 쉽게 설치하게끔을 도와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스에서 빌드를 한다는 것은 사실 C++ 상에서 원래 이 CMake를 좀 더 용이하게 할 뿐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키워드는 이제 공부해보시면 좋을 키워드는 이 타겟 오리엔티드 CMake라는 어떤 C++로 치면 모던 C++처럼 CMake에서도 이게 너무 다 주저리 쓰면 이 CMake 리스트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타겟 기반의 CMake를 해보자 라는 이러한 또 방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향이 있지만 사실 자료가 많이 있지 않아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타겟 오리엔티드 CMake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두 알고리즘에서 이제 Parallel Maximum Click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코드를 그냥 복붙하지 않고 CMake 상에서 지금같이 제 GitHub에 제 어떤 다른 레포지토리에 이제 PMC라는 레포지토리를 파놓고 그 레포지토리에 있는 C++를 저희가 캐킨 빌드, 캐킨 메이크 했을 때 자동으로 이 레포지토리를 다운받아서 빌드를 해주고 이 빌드의 디펜던시를 기존의 패키지에 물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시스템에 만약에 로봇으로 들면 매핑하는 모듈이 있을 거고,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모듈이 있을 거고, 내비게이션 하는 모듈이 있을 건데, 이를 각각 따로 코어 알고리즘을 짜두고 이런 식으로 그냥 타겟 오리엔티드 CMake 기반으로 불러와서 그냥 자동적으로 빌드를 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결국에 유지보수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발표에는 이제 세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슬램이 뭐냐? 슬램은 자기 위치를 추정하면서 이제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그런 기술을 슬램이라고 하고 왜 오픈 소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소스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지 제가 간단히 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이제 오픈 소스를 강조하는 뭐 어떤 친구가 있더라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21세기에 꼭 오픈 소스를 해서 나도 이제 소비자 입장이 아닌 이 코드의 생산자 입장에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